예,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기준으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보통 이제 메모리 업체들 중에서 제일 빨리 실적 발표를 해서 메모리 업계 실적의 풍량계로 불리기도 하는데 노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실적이 어떻습니까? 오늘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컨센보다 잘 나왔어요. 네. 월가에서 전망했던 컨센보다 잘 나왔는데 매출액은 68억 1,100만 달러 했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9조 4,400억 원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억 1,900만 달러 했는데 예. 사실 지난해 3분기에 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냈던 걸 생각하면 뭐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뭐 반전인 상황인 거죠. 제품별로 살펴보면 D램에서 4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 마이크론 전체 매출에서는 한 69% 정도 됩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D램 매출은 13% 늘었는데 ASP도 20% 정도 올랐고 반면 비트 출하량은 한 자릿수 중반 감소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그쪽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좀 생각해 보기에는 HBM3E 쪽에서 이제 캐파 잠식 DDR5보다 훨씬 더 캐파를 많이 필요하거든요. HBM3E를 이제 양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낸드 쪽에서는 21억 달러 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30% 정도인데 전분기와 비교해서 32% 이제 증가한 수치고 ASP도 20% 올랐고 비트 출하량도 한 자릿수 후반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이제 D램도 그렇고 HBM도 낸드도 그렇고 이거는 국내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모 경제지에서 삼성전자에서 D램과 이제 낸드 모두 인상 통보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는 걸 보면 이 지금 메모리 어떤 가격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로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D램하고 낸드 가격을 한 15%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공급망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D램도 굉장히 좋았고 낸드도 좋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뭐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서버 쪽에 교체 수요가 정말 도래했다. 이게 지난해부터 서버 쪽 교체 수요가 도래할 거니까 D램 서버용 쪽 D램하고 메모리가 수요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실적에서 서버 쪽 이 메모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매출이. 서버 쪽이 좋았다는 것은 AI 투자, AI 반도체 투자 쪽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AI 가속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버 쪽만 하면 근데 HBM 쪽이 가속기 하면 HBM 쪽이 많으니까 마이크론에 해당이 안 될 건데 이런 레거시 쪽, DDR5 서버용 쪽 그쪽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생성형 AI를 저장하기 위한 SSD 수요가 조금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ESSD 수요가 좋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콜을 한 것들 언뜻 보니까 산재희 CEO입니까? 네, 그 CEO가 이제 한 거 보니까 PC하고 휴대폰은 여전히 안 좋았다. 부진했다. 그런데도 이제 강력하게 됐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 쪽에 이제 AI 가속기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D램도 좋고 낸드 SSD 수요도 많아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도 PC하고 스마트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계속 가격이 오를 거다. 이제 서부 쪽에 이제 물량들의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성수기가 또 도래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PC 쪽하고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요. 뭐 신제품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뭐 이번 콘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HBM 매출이 드디어 발생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노태윤 기사 쓴 것 중에서도 보면 HBM 가지고 이렇게 야마를 잡았었던데 드디어 HBM 쪽에 매출이 나온 거죠. 사실 좀 돌아가면 HBM2 쪽에서 매출이 예전에 꽤 나왔습니다. HBM2 쪽 이쪽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접고 3에서는 안 했어요. 3에서는 이제 삼성하고 이제 하이닉스만 했는데 3 이제 2E에서 3로 바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개발을 계속하다가 지난 분기에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됩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면 우리 1억 달러 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300억 원 뭐 얼마 뭐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조금 민망하죠. 닉스나 뭐 삼성에 비하면 좀 민망한 수치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HBM3E죠. 3E 8단짜리죠. 맞습니다. 8단짜리 하고 이제 우리도 HBM 쪽에서 매출이 나왔다 하고 발표한 1억 달러 이래서 1억 달러 한 1,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시장 조사 기간도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세계적으로 보니까 20조에서 한 22조 이렇게 전망하던데 이제 1,400억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캐파가 네. 현저하게 작습니다. 이제 캐파를 램프업 해야 되는 네. 단계고요. 이제 램프업 하기 위해서 공간도 마련하고 있고 장비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좀 사가고 해외 장비사에서도 좀 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첫 매출이라 올해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까지 한 20% 목표를 하고 있다. 이제 D램 점유율 수준까지 HBM 점유율도 끌어올리겠다를 네. 지난 컨퍼런스 콜 때도 얘기하고 이번 컨퍼런스 콜 때도 얘기했는데 뭐 올해는 뭐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네. 한 자릿수 정도, 한 자릿수 뭐 중반, 뭐 좀 좋게 보면 후반 예, 예. 그 정도 사이에서 매출 HBM 전체 이제 마켓시어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또 그런 이야기 됐어요. 내년 HBM 다 팔렸다. 예. 예. 올해도 다 팔렸다고 예, 예.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예. 올해 다 팔려봤자 뭐 수억 달러라서 예, 예. 그 매출에 대해서 예, 예. HBM 매출이 수억 달러 정도 예. 24년에 예. 매출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이번 컨퍼런스 콜 때도 동일하게 예. 내년까지 다 팔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솔드아웃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 팔렸다, 매진됐다고 발표한 데가 하이닉스도 내년 게 다 팔렸다라고 맞습니다.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도 다 팔렸다 했는데 이게 다 팔렸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캐파 네. 뭐 1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다 팔리는 거하고 한 개를 생산하는데 다 팔리는 거하고 좀 다 팔렸다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의미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예, 보면 새로운 예.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예, 정도로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들이 계속 내세우는 게 이제 경쟁사 대비 전력 소비가 30% 작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컴퓨텍스 때도 얘기하고 예. 컨퍼런스 콜 때마다 얘기하고 보도자료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자기들이 캐치프레이즈로 잡아서 지금 마케팅 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근데 마이크론은 그 작년에 HBM3 못 들어가면서 네. 아예 건너뛰어서 HBM3E 네. 이런 해서 빨리 이제 패스트 팔로 한 거는 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8단까지는 성공적이고요. 네. 12단에서는 또 조금 더 늦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2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컨퍼런스 콜 때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경쟁사와 비교하면 다소 늦은 경쟁사는 속도고요. 어떻습니까? 삼성이나 삼성은 2분기부터니까 지금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들어갔을 거고 2분기부터 12단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 콜이 났니 안 났니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HBM을 사용하는 고객사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AMD도 있고 AMD 뭐, 325X에 MI 325X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리벨리온이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죠. 거기 리벨에도 12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걸로 보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에 12단 제품이 12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여기 타겟으로 양산 타겟으로 일정에 맞춰서 각각의 고객사의 일정에 맞춰서 이제 좀 양산 일정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12단은 삼성은 2분기부터 하고 하이닉스는 언제부터? 3분기부터 합니다. 3분기부터요? 네. 그럼 삼성이 제일 빠르네요, 지금. 삼성이 제일 빠릅니다. 이제 AMD 그 325X가 MI 325X가 예. 블랙웰 울트라보다 빨라요. 그 음. 일정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콜이 나오면은 꽤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이 시장을 늘려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캐파가 삼성의 캐파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8월달에 커이 테스트 결과가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단이요. 네. 8단 커이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거기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8단부터 해야 네. 12단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삼성 내부에서는 8단보다 12단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마이크론이 어쨌든 이게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캐펙스 계획 이런 것도 밝혔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땠습니까? 캐펙스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여기는 회계 연도를 써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2024 회계 연도에 캐펙스가 한 80억 예. 불이었습니다. 근데 2025 회계 연도에는 이제 2025 회계 연도 9월부터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9월부터인데
이 회계연도의 매출의 30% 중반을 이 캐펙스로 쓴다고 했습니다. 뭐 근데 이게 뭐 모두 HBM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HBM에 좀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뭐 금액으로 하면 이제 매출 대충 예상해 보면 90억 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중 꽤 많은 금액을 테스트, 조립, 뭐 TSV 뚫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 EUV 관련된 내용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EUV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내년 양산 예정인 원 감마죠. 우리로 치면 삼성이나 닉스에서는 원 C 디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데이터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원 감마, 원 C가 내년에 양산 예정이거든요. 이 디램부터 EUV 공정이 도입합니다. 삼성이나 닉스는 이전부터 했는데 삼성이 2020년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EUV 디램에 EUV 공정 적용한 건. 근데 마이크론은 이제야 한 레이어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스터디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파일럿 지금 하고 있는 양산 진행 중이라고 하고 내년 양산 목표로 지금 수당 중이다라고 일단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향후 원 데이터에서는 EUV 레이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EUV 장비에 대한 구매도 필요할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마이크론 오늘 실적이 나와서 그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 컨센서스만큼 이렇게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드는데 네. 언제 발표합니까? 삼성 삼성하고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금요일 7월 5일에 하고요. 닉스는 이제 7월 말 이제 예. 컨퍼런스가 삼성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합니다. 7월 예. 5일 하는 거고 닉스는 7월 말 경에 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뭐 삼성이 한 4조 원대, 그다음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한 5조 원대 영업이익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HBM 쪽이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이 더 영업이익이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럼에도 이제 레거시 쪽이 돌아서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 흑자세를 이제 성장세가 이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좀 약세였거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시간에서 7% 정도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7.99% 제가 아까 보기 전에 들어오니까 시간에서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음 분기 컨센이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월가에서.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겠지라고 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컨센만큼만 나온 겁니다. 그만큼만 해서 컨센만큼만 나와가지고 네. 이건 아니 예상보다 아니다. 그리고 네. HBM 쪽 매출이 예상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8%에 가깝게 빠졌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훨씬 더 이제 크군요. 네. 예, 오늘 마이크론 실적 잘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